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예, 페이지 93쪽에 있는 원주밀감이고요. 이제 구교재 갖고 계신 분은 페이지 132쪽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요. 감귤에서 공부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제 4월 24일 내일 모레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4월 24일에는 이제 지금 이제 내일 그 24일까지 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뭘 할 거냐면 이제 OD 하고요. 그다음에 복분자, 무화과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일찌감치 기본 과정을 빨리 끝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죠? 문제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시라고 이렇게 좀 조정을 좀 해봤습니다. 나머지 이제 이 이후부터는 뭐냐면 핵심 부분이 이 교재 25년도 나온 거 있죠. 나온 거에 중에서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면서 변경된 거, 중요한 것들, 또 이것은 수업장에 가져갈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6주 동안 할 거예요. 6주 동안. 6주 동안에 계속 여러분하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예, 똑같습니다. 시간은 주간, 야간 동일합니다. 똑같이 10시부터 1시까지 주간, 야간은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주 과정이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오늘 이제 24일까지 다 해서 이제 기본 과정 끝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처음부터 적과점 종합비용학식부터 마지막 농업 수익감소 보장까지 이제 중요한 것들 한 번씩 더 살펴보고 가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얘는 이제 중요한 부분들 놓치지 말고 뭐 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부분들 같이 가고 이제 요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끝나고 나면 뭐가 되냐면 또 문제풀이 할 거예요. 문제풀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풀이 작년에도 한 문제도 안 빼고 다 풀어드렸습니다.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풀으니까 그때 풀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풀이 할 때는 내 책을 최소한 서너 번 이상은 풀어보셔야 돼요. 자기가 이제 문제집 있잖아요. 그거 한 서너 번 이상은 풀어보시면서 이해 위주로 가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제일 기본이 199 계단식으로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해요. 계단식으로. 자, 지금 이제 감귤 할 거고요. 감귤은 조금 작년에부터 이제 이 문제 공식이 상당히 안정화됐다고 봐요. 안정화. 이 안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내도 하자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문제 때 가로가 하나 잘못 적용돼 가지고 문제 내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문제 내면 내라, 내면 땡큐다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가로가 맞춰져 버렸습니다. 맞췄다 보니까 이번에는 문제를 내고, 왜냐하면 참고로 얘가 7회 혹시 아신가요? 7회 때 이 문제 감귤 문제가 출제되었고 감귤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점을 수험장이 문제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걸로 오류가 돼버렸어요. 복수답안이 아니에요.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푼다고 하면 복수답안으로 주니까 되는데, 그때는 시험장에 딱 2차 시험 접수하시고 수험장에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12점씩 다 줘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때 7회분이 2244명의 학기제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생겼죠. 근데 올해 11회는 몇 명이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까? 한 3,000명 정도. 그렇죠. 그래 10,000명 맞히게. 지금 7,000명이거든요. 평가사에 7,000명이니까 한 3,000명 되고 10,000명 맞히고 그다음부터는 한 200명씩만 쫙 뽑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0명 좀 많아. 150명씩. 150명 그렇게 결정했답니다. 뜯어졌으니까 그렇게 올해 3,000명으로 가는 걸로 하고, 첫째는 뭐다? 오류 좀 나와라. 오류 좀 나와라. 둘째는 나오면 다 푼다. 나오면 다 푼다. 오류 없어 다 푼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아니, 다 알려드렸어요. 배운 것만 나온다는 게 아니라 다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안 푸신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일상 내용은 알지만, 이 글씨 쓰는 속도라든가 요령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계산기 누르는 게 늦어버리면요, 못 풉니다. 보면 다 알아요. 집에 가면요, 다 풉니다. 아까처럼 있잖아요. 나 심장이 벌컹벌컹해. 못 풉니다. 계속 박자만 맞히다가 와요. 그 집 가서. 거기 가서 박자만 맞히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연습해 보시고, 계산기도 자꾸 두드려 보시고,
이 오프라인 계신 분들은요, 제가 강의에서 이게 공식 딱 쓰면 바로바로 계산 답이 나와줘야 돼. 43.2, 25.8, 뭐, 군데군데 소리가 나셔야 되는데, 안 하시잖아요. 사실 계산기로 막 눌러주셔야 돼요. 근데 안 하신 게 제가 이제 잠깐만요, 이제 제가 눌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이거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걸. 계산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뭐, 동그라미, 뭐, 이제, 천 단위 마크 없어, 힘들어요. 그거 항상 이제 2 넣고, 하나, 둘, 셋, 넷 하지 말고, 2,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하면서 누르고, 바로 고박이 누르고 막 이렇게 빨리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1000만 원이니까, 아이고, 그냥 일로 해가지고 나중에 동그라미 100개 더 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더 헷갈려요. 차라리 정석으로 그냥 누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질문하신 분 중에서는 뭐냐면, 문제를 할 때, 답안지 작성할 때, 자, 답안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모양으로. 여기가 조그만 칸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문제 1번이면 1번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제목을 씁니다. 간단하게. 그 답안지 작성 요령에 써져 있어요. 그러면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을 보고 강물에 가면 다 쓰려면 날 새겠죠. 그냥 적과전 종합 이런 것만 쓰고 그냥 땡땡땡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물음일 여기서는 물음일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여기다 안 쓰는 거예요. 여기는 문제만 쓰는 거예요. 문제 번호만. 물음을 해갖고는 적과후 착과수 조사 그러면 적착수라고 쓰시고 다 바로 쓰시면 되겠죠. 표본주 착과수 합계가 300개 표본주 수는 6개 곱하기 150조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다 바로바로 이끌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근데 이 연습을 안 하시고 저한테 질문해가지고 어디까지 쓸까요? 문제 안 쓰고 그냥 얘는 그냥 이렇게만 쓰면 안 될까요? 그럼 책 알아먹지 않을까요? 물론 채점자의 영역입니다, 이게. 채점자가 봐서 여기가 있는데 답이, 예를 들어서 이제 답이 이 개수예요. 땡땡 개야. 근데 이게 맞아. 그러면, 이분은 여기에 적착이라 말 안 써도 적착 계산한 거 맞네. 그래서 답으로 인정할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더 정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적과 후 착과수라고 쓰셔야 되는데, 나 이걸 쓰는 것도 아깝다.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그냥 적착수 정도로 쓰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관계는. 그것은, 수험 보시는 응시자의 그 영역이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쓰세요? 그러면 답 줄 겁니다. 저 그거 못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얘기하면, 왜냐하면 채점자 영역까지 강의한 사람이 가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꾸 대신 문제는 기재를 하라겠어요. 대신 문제가 긴 경우에는 간단하게 요약 기재 가능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답안지 그 작성 요령에 보시면 요약 기재니까 그냥 작가전 종합. 그다음에 여기는 뭐다? 포도. 자, 종합이면 포도에 대한 문제다 하면 그냥 포도라고 쓰셔도 되겠죠. 근데 1번 문제 풀었어. 근데 이제 이 문제 2번이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되나? 문제 3번 푸시면 되고요. 3번 생각 안 나면 문제 4번.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서 관계없습니다, 얘는. 그러면 채점자들 다 찾아요. 그래서 얘와 얘를 반드시 써달라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맞는데 얘가 틀린 경우도 있고요. 얘가 맞고 얘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여기는 포도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 포도가 3번 문제예요. 근데 이 답안 작성하시고 그냥 순서도 2번이라고 써버린 거야, 그냥. 그럼 이거 뭐야? 포도 문제는 분명히 3번 문제였는데, 이렇게 2번 썼으니까 3번으로 보고 채점을 해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겠잖아요. 지금 왜냐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수험장 가면. 그래서 이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문제를 요약해서 쓰는 것도. 그래서 이것도 꼭 좀 써보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불이익 안 받아요. 불이익. 근데 얘에다가 지금 포도 문제인데 2번이라고 해서 3번 문제인데 그래놓고 그냥 쭉 풀어. 그러면 채점자 입장에서 뭐요? 2번만 찾아서 보니까 답이 전혀 산으로 가고 있거든. 그럼 빵점이죠, 당연히. 근데 여기다가 포도라는 말 써놨단 말이에요, 지금 포도라고. 아, 그럼 이게 헷갈렸구나, 이분이. 원래 3번이게. 그러면 여기, 포도 맞네라고 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얘는 좀 안정화됐으니까 공부해 보시게요. 93쪽에 봅니다. 감귤입니다. 감귤은요, 지금 수학 전에 보험에 가입하고요. 조사를 뭐 하냐면, 이렇게 해요. 수학하기 전에 과실 손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감귤은 지금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 한 박스에 막 담아서 파는 거 있죠? 그게 온주밀감입니다.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걔는 수확량을 조사하지 않아요. 마트에 가시게 되면 혹시 한라봉 아시나요? 한라봉은 수확량 조사합니다. 포도와 똑같이. 걔는 그래서 종합형 수확 감소 보장 과수 품목이에요. 한라봉은. 근데 얘는요,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이에요. 과실. 그래서 수학령 조사 하지 않아요. 과실이 얼마 겁니다. 그러면 이 수학하기 전에 과실이 손해를 입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학 전 사고 조사를 통해서 알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감귤은 수학하기 전이면 언제적 얘기냐라는 거예요. 언제적이냐면 여름철을 얘기합니다. 감귤 봄 가면은요, 온주밀감은 여름철 되면은 녹색, 진한 녹색으로 온주밀감이 나와요. 커집니다. 근데 여름에요, 더워요, 안 더워요? 제주도도? 제주도 여름에 가면은 뭐 그 동복 입고 갑니까? 그 파카 입고 가지 않죠? 그렇잖아요. 반팔 입고 간단 말이에요. 그때 덥고 습하고 비도 많이 오다 보니까 뭐다? 감귤이 터져버려요. 열과 뻑뻑 갈라집니다. 사진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뭐다? 아직 수확하기 전인데 달려있는 과실이 지금 피해를 입은 거죠. 그때 뭐다? 수확 전 과실 손해조사를 시행합니다. 수확 전 과실 손해조사할 때는 교재 살짝 보시게 되면 93쪽 보세요. 보장하는 제외 여부 심사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주입니다. 가입 면적 기준으로 표본주를 정합니다. 얘는 표본주마다 가입 면적 기준인데 봐보세요. 수확 전 사고 때는 자, 표본주 수는 가입 면적으로 산정하는데 94쪽 봐보세요. 표본주 수는 과수원에 고루 분포되도록 선정하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본주 수를 줄일 수도 있으나 최소 몇 주? 최소 몇 주다? 3주 이상이에요. 왜 얘를 쓰냐면 달라서 그래요. 과실 손해할 때 최소 표본주 수는 2주예요. 예, 2주. 동상의 때는 또 달라요. 그래서 얘를 혹시 가로는 이렇게 나올까 봐서 지금 메모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럼 표본주를 3주를 정했다는 거죠. 최소. 그럼 3주를 정해가지고 뭘 조사하면 그 밑에 가보세요. 선정한 표본주에 뭐라? 니본을 묻고 수간 면적 내. 수간은 뭐다? 이가 가지가 있는 그 부분의 아래 땅덩어리, 땅. 피해 과실과 정상 과실을 조사합니다. 떨어진 것도 있고 수간 나무에 피해가 달려있는 과실도 조사하는데 어떻게 한다? 자, 여기서 수간 면적에서 자, 피해 과실하고요. 그 다음에 정상 과실 수를 조사를 해서 수확 전 사고 피해를 알아내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해 과실은 도대체 어떤 과실이냐? 거기 나와 있는데 보니까요. 표본주의 100%형 피해 과실과 정상 과실을 하는데 분자에 올라갈 게 100%형 피해 과실입니다. 두 종류밖에 없어요. 두 종류. 자, 봅니다. 동그라미 3번 봐보세요. 100%형 피해 과실은 달려있는 과실, 착과된 과실 중 100% 피해가 발생한다. 달려있는데 쫙 벌어져 있어, 지금. 녹색으로 돼 있는데. 노릇끼리 익어야 되는데, 녹색으로 돼 있는데 쫙 벌어져 있는 거. 안 떨어졌어. 그럼 뭐다? 착과 중에서 달려있는 것 중입니다. 착과 중 100% 피해가. 그렇죠? 그 다음에 보장하는 재로 떨어진 과실입니다. 플러스 보장재로 낙과된 과실입니다. 자, 열과돼서 쭉 떨어져갖고 그게 뚝 떨어질 수도 있겠죠. 버려져갖고.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100%예요. 자, 그럼 정상은 어떤 게 정상이냐라는 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이 정상은 상태가 정상인 거. 자, 과일이 나무에 달려있는데 정상인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달려있는데 부분적으로 착과 피해 입은 거예요. 100% 피해 입은 게 아니라. 그래서 부분 착과 피해과 그 다음에 보장하는 재해 이해 원인으로 낙과된 거예요. 재해 이외 원인 낙과로 했죠. 얘네들을 또 생리적 낙과라고 지가 감 종류, 얘도 감이거든요. 감 종류는 지그들끼리 세력싸움에서 밀어내버려. 단감, 떫은감이나 밀감 같은 경우. 그래서 얘를 생리적 낙과입니다. 낙과. 그 다음에 보장하는 제2의 낙과는 보통 병충해 낙과 같은 거 있죠. 병들어 떨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수학적 과실손해조사는 피해 과실수 뭐다? 100%형, 착과적 100%형 피해 과실수 플러스 보장하는 재로 떨어진 낙과. 이게 자, 그러면 피해 과실이고 나누기 전체 정상 과실이구나. 전체 과실수. 죄송합니다. 전체 과실수 표본주의 전체 과실수는 뭐예요? 피해 과실수 플러스 정상을 합한 거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럼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조건 줘봅니다. 자, 표본주를 정했는데요. 자, 100%
착과 중에서, 착과 중 100% 피해과 30개, 착과 중에 부분 착과 피해가 10개, 그 다음에 집중호우로 또는 호우로 낙과된 거 40개, 생리적 낙과 20개, 병충해 과 6개, 그 다음에 정상과 54개. 자, 이렇게 조사되면 뭐다? 수학적 사고 피해율을 알 수 있겠죠. 거기다가 미보상 비율 10%에서는 수학적 사고 피해율이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자, 가볼게요. 자, 이 집은 자, 분모에는 뭐다? 100% 피해, 착과 중 100% 피해와 보상한 죄로 낙과된 거예요. 그럼 보상한 죄는 뭐다? 얘의 이름이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관규래요. 종합위험 과실손해. 그러니까 자연재해 조세에 화재로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몇 개예요? 자, 30개. 또 낙과된 거 40개. 그렇죠? 여기가 100%인 거예요. 전체입니다. 전체는 몇 개예요? 30 플러스 10개 플러스 40개 플러스 20개 플러스 60개. 요게 되네요. 이렇게. 됐죠? 요거. 그 다음에 곱하기 뭐다?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0.1 하시게 되면 뭐다? 얘가 수확하기 전 사고 났을 때의 피해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조사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수확 전에 사고가 한 번만 날 수도 있고 두 번 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한다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최종 수확 전 사고 피해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 동일한 표본주를 정해놨어요. 처음에 가서 수확 전 사고 피해율 할 때, 자, 얘를 표본 정했으면 두 번째 또 사고가 터질 거 아니에요? 수확 전 사고도 이제 뭐 열고가 더 증가했거나. 그럼 그 표본주에서 똑같이 조사해요. 그러면 그 표본주 조사하다 보니까 정상과실이 피해과실로 바뀌겠죠. 피해과실이 정상으로 안 바뀌겠잖아요. 그렇죠? 부분 착각 피해가 100%로 바뀔 수 있고 정상과실이 100% 바뀌기 때문에 이 총 개수는 하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최종 2차 때는 조사하면 정상과실수는 지금 54개인데 줄어들고 피해과실이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됐죠? 근데 합계는 맞아요. 왜? 동일한 표본주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이렇게 해볼게요. 자, 재미있어 한번. 자, 이 집에 보니까 수학전 사고 피해율이, 수학전 사고, 피해율이, 자, 8%. 자, 미보상 비율이 10%라는 거예요. 수학전 사고 피해율이라는 것은 뭐냐? 미보상 비율이 반영된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 말씀. 그러면 얘를 통해서 미보상 비율이 반영되지 않는 피해율은 몇 프로냐라는 거예요. 그때 어떠냐? 수학전 사고 피해율 8%를 미보상 비율 반영하니까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이렇게 나누게 되면 뭘로 바뀌냐면 10% 다시 바뀌어요. 맞아요. 9%로. 이렇게. 되셨죠? 수학전 사고 피해가 반영되지 않는 값이. 8%니까, 8%인가요? 8% 미보상 비율, 죄송합니다. 20%로 할게요. 계산이. 20%. 그래야 8% 나옵니다. 자, 그러면 0.2. 됐죠? 자, 그러면 8%에서 나누기 1 마이너스 0.2, 즉 8 했으니까 얼마 나와요? 10% 나옵니다. 10%. 그럼 얘 값이 뭐예요? 미보상 비율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는 10%고 미보상 비율이 적용되면 8%라는 얘기예요. 수학적 사고 피해율은 피해 과실수 전체 과실수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 얘가 뭐다? 8% 나왔다는 거예요. 8%. 그러면 미보상 비율 적용 안 하면 과연 몇 프로 나올 거냐라는 거예요. 10% 나온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자, 1 마이너스 0. 미보상 비율인데 이 원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원래 이렇게 했더니 8% 나왔다는 거잖아요. 8%. 근데 과일은 총량은 얼마 없어진 거예요? 10% 없어진 거잖아요. 이 8%는 뭐예요? 미보상 비율 적용이기 때문에 지금 8% 나온 거예요. 그러나 과일은 미보상 비율, 그 때문에라도 과일이 없어진 거 있잖아요. 그거까지 포함시키면 10%라는 과일은 현재 이 과설에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거 좀 이따가 왜 그러냐면 과일손해 피해, 최종 피해를 계산할 때 이게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수학전 사고 다음에 과실손해조사입니다. 축약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가 동상에 특약할 거예요. 자, 보면 어디 보시냐면 과실손해조사는 페이지 100쪽 보십니다. 페이지 100쪽. 이제는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네요. 과실손해조사 보면 이때는 똑같습니다.
자, 백쪽 봐보세요. 조사 대상. 포장 정렬 이전 사고가 접수된 모든 농지입니다. 조사 시기는 주품종 수확 시기예요. 얘는 시험 문제에 가로 넣기 나올 수 있거나 쓰라고 나올 수 있어요. 자, 감귤 온주밀감에 지금 과실 손해 조사 시기를 쓰시오. 그럼 언제 한다고요? 주품종 수확 시기입니다. 지금 조사 시기를 쓰라는 문제는 많이 써요. 자, OD는 언제 한다 했어요? 복수 오결. 자, 복분자는 수정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OD는요, 결실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이게 좀, 만약에 시험 출제가, 자, OD의 과실손해조사 시기를 쓰시오. 복분자의 과실손해조사 시기를 쓰시오. 감귤 온주밀감의 과실손해조사 시기를 쓰시오. 3개 있어요. 하나당 5점씩 15점 만약에 나왔다. 15점은 줄 수는 없겠죠. 하나당 2점이나 3점 정도 주겠죠. 그때는 다 맞추시면 되겠죠. 복수오결 들어가고, 온주밀감은 최초. 주품종, 최초가 아니라 주품종 수확 시기에 조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주품종 수확 시기에 조사합니다. 그렇죠? 그럼 조사는 어떻게 하냐라고 했더니 표본주를 정하는데 표본주는 줄일 수 있는데 최소 몇 주냐면 얘는 2주예요. 이상. 자, 얘는 3주고 얘는 왜 2주냐라는 거. 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세는 거예요. 지금 따지 안 하냐. 그냥 달려있는 것 중에서, 저 100%짜리 있네 하면서 체크하면서 가니까 평가사들의 피로도가 높지 않겠죠? 안 힘들겠잖아요. 눈으로 살짝쿵 얘기하는 거라. 근데 얘는 뭐냐면, 달려있는 가위를 따야 된단 말이에요. 왜 따냐고요? 수확하고 있잖아요. 주품종 수확할 때 하고 있으니까. 직접. 그래서 표본주를 정하고 그 표본주에서 나무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뭐예요? 주지예요. 주가지. 실제로는 여기서 성목이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가지. 그럼 얘를 뭐냐면 주간이라고 그래요. 주간. 주간부 그다음에 얘가 주가지, 주지예요. 주지고 여기에서 다시 어린 가지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 어린 과일에서 감귤이 열린다고요. 근데 얘네들은 표본주를 정할 때 이 표본주에서 주지별로 아주지 또는 버금가지라고 불러요. 주지. 어린 가지. 엄마 가지에서 거기에 어린 가지. 주지별 아주지 1 내지 몇 개? 3개를 수확해. 수확하니까 2주 갖고만 놀아라 라는 거예요. 최소 2주. 너무 많이 한 5주 해본다 그러면 이제 병 나가지고 나는 못하겠네. 제주도에서 그냥 비행기 타고 뭐 올 수 있겠죠. 예, 멀미한 사람 비행기 타고 오고 멀미 안 하는 사람 배 타고 오시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지별로 아주지 1 내지 3개를 수확합니다. 그래서 백쪽 봐보세요. 백쪽 맨 아래 보시면 있습니다. 표본주. 선정한 표본주에 리본을 묶고 주지별로. 주지가 뭐라? 원가지예요. 그래서 원가지에다 가로 놓으면 원가지 쓰시면 돼요. 원가지. 아주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버금가지라고 한다고. 근데 그 자리에다가 빈칸 내놓으면은 버금가지라고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몇 개? 1 내지 3개를 수확합니다. 수확한 가시를 몰라. 정상하고 등급 내, 등급 외의 가시 3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얘 수확할 겁니다. 자, 얘를, 자, 여기서 간단하게 예 하나만 드립니다. 자, 이 집이 표본주가 3주를 조사했다. 이제 2주 이상 이렇게 3주 할 수 있겠죠? 3주 할 수 있잖아요. 최소 2주니까. 2주만 할게요, 그러면. 2주. 3주도 줄 수 있어, 시험 문제에서는. 2주 이상이란 말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리고 각 표본주별 주지는 각각 4개씩 있대요. 있을 때라는 거예요. 자, 물음 1번 해가지고 뭘 물어보냐면 조사해야 할 아주지 최소 개수를 쓰시오. 물음 2번 조사해야 할 아주지 최대 개수를 쓰시오. 이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뭐요? 자, 최소 개수니까 자, 표본주가 2주 있고 주지는 뭐다? 4개씩 있어요. 라는 거죠. 그 4개에서 아주지 몇 개? 하나씩 조사할 수 있어요. 하나 하시면 되겠죠. 또 최대는요. 표본주 2주 있어요. 자, 주지는 4개 있어요. 아주지 최대 몇 개? 3개 할 수 있어요. 라는 거. 이렇게 답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이 글자 공용에서 낼 수 있으니까 이때는 뭐다? 내가 맞춰버린다. 뭐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데서 주지별로 아주지 일례지를 수학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과실을 구분한다고요. 과실 구분합니다. 과실을 교재에 있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과실을 세 가지로 구분해요. 정상, 그 다음에 등급 내, 그 다음에 등급 외 과실,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등급 내 피해 과실, 등급 외 피해, 등급 내 피해 과실, 그 다음에 등급 외 피해 과실, 이렇게 구분해 봅니다. 자, 그러면 정상은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어디 보셔야 되냐면 이 문제가 곧 출제될 확률이 높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맨날 출제된다고 그래. 근데 안 나와. 네. 자, 299쪽 봐보십니다. 299쪽. 문제집도 넣어놨어요. 299쪽 보면 감귤 온주밀감 별표 나와 있죠. 정상은 뭐예요? 무피해 과실 또는 보장하는 제로 과피 전체 표현 면적이 몇 프로? 10% 내로 피해가 있는 경우를 뭐라 한다? 우리는 정상과실한다. 과피 껍질에 끔끔무 단계 10% 미만이면 정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등급 내의 피해 과실을 구분해 봤습니다. 자, 이게 제목이 뭐예요? 등급 내니까 사이즈가 등급 안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71mm보다는 작고 49mm보다는 큰 거예요. 그 사이에 든 거. 그래서 보통 5cm에서 6cm 사이 들어간 것들. 5cm에서 6cm, 이게 70cm까지, 5cm부터 7cm 정도 사이, 이 사이즈가 뭐다? 등급 내라는 거예요. 등급 내. 그렇죠? 자, 등급 내 피해 과실은 뭘로? 30% 피해로, 50% 피해로, 80% 피해로, 100% 피해로 구분합니다. 근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30%냐는 얘기예요. 어떤 게 50%, 어떤 게 80, 어떤 게 100%. 얘도 등급의 피해 과실도 30, 50, 80, 100% 피해 과실로 구분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게 30%고 어떤 게 80% 피해인지는 299쪽에 나와 있네요. 보시면 등급 대표로 30%는 보장하는 재해로 재해가 발생해야 돼요. 과육 안에 있는 거 있죠. 감귤 안에 있는 거. 안에는 피해가 없고 표면이 뭐다? 10% 이상 30% 미만 피해 있는 것이 뭐다? 얘가 30% 피해예요. 얘는 등급 내는 사이즈가 등급 내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등급 내. 그래서 저도 시험 문제 할 때는 자, 이런 것은 등급 내 과실이에요 라고 설명해 줘요. 반드시. 자, 그러면 위에 있는 10% 내와 10% 이상은 그러면 어떤 관계냐? 딱 10%인데, 그러겠죠. 차라리 1번이 무피해 과실, 즉 정상 과실은 무피해 과실 또는 보장하는 재해로 과피 전체 표현 면적의 10% 미만으로 피해가 있다라고 했으면 그냥 이제 이 지금 10%가 중첩이 안 되다 보니까 갈등 요인이 없겠죠. 근데 이런 건 좀 갈등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10%라고 하겠어요. 8% 피해 입은 놈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정상이 되는 거니까. 되셨죠? 50%는 뭐다? 과유기엔 피해 없고 피해가 면적이 얼마예요? 30% 이상 50%. 미만이면 50% 인정. 그럼 80%는요? 50% 이상 80% 미만이면 80%. 100%는요? 80% 이상이거나 과유기에 피해 있으면 무조건 100%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등급 외 봐보세요. 등급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18조 4항에 준하여 과실의 크기만으로 등급 외 크기이면서 무피해 과실 또는 보장하는 죄로 과피 또는 과유기의 피해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이즈가 작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작으면 얘는 무조건 피해가 없어도 30%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9mm 있죠. 과피의 횡경이 49mm 미만이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다? 30%에 아무 피해 없어. 꼬실꼬실해. 그 아무 피해 없으면 얘는 뭐다? 30% 피해 없다는 거예요. 또 71mm 이상이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아무 피해 없으면 30%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감귤이 너무 크면 맛있어요. 너무 크면 그 까서 먹으면 안 씹어져. 안 생겨진다니까요. 그죠? 그 가죽이 하도 그 껍 속에 있는 게, 그렇죠? 적당한 게 맛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50%짜리는 봐봅니다. 50%짜리는 크면 50%, 작으면 80%라는 거 기억하세요. 여기에 중요해요. 자, 과실의 행경이 크기가 등급의 크기면서 과실 행경이 71mm 미만이면 몇 프로예요? 아니, 71mm 이상이면 그때는 50%예요. 71mm 이상이면 50%입니다. 크면 50%. 49mm. 자, 미만이면 80%예요. 작으면 80%, 크면 50%입니다. 이거 좀 기억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등급의 피해 과실로 뭐다? 등급의 키기면서 과육, 안에가 부패, 그 감귤 안에 썩으면 어떻게 돼요? 하얗게 곰팡이 피잖아요. 예, 그죠. 안 보신 분은 부자고, 보신 분은 그냥 평범하게 사신 분이에요. 무름 등 피해가 있거나 가공용으로 곰팡이 없는 것은 뭐다? 100%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만약에 주면, 출제자가 주면, 우리는 얘를 등급 내 피해 과실로 볼 거냐, 등급 외 피해 과실로 볼 거냐, 또 등급 내면 3, 5, 800 어떤 걸 적용할 거냐, 등급 외면 3, 5, 800 어떤 걸 적용할 거냐, 이걸 우리가 스스로 구분해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갖고도 15점짜리 만들 수 있어요. 얘는. 감귤은 지금 엄청 문제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과실 손해 조사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과실 손해 피해율이라는 것을 계산해내요. 자, 그러면 이때 등급 내, 이 이름 잘 봐보세요. 피해 과실수 플러스 등급 외 피해 과실수 곱하기 0.5예요. 자, 등급 내는 그 피해를 100% 인정해주고 등급 외의 피해 과실은 0.5예요. 그러면 이때 등급 내의 피해 과실수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과실수는 30%의 이름이 피해잖아요. 사이즈는 등급 내고. 그래서 30% 피해 과실수 곱하기 0.3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 값이에요. 50% 피해 과실수 곱하기 0.5 곱하기 0.5 또 80% 피해 과실수 곱하기 0.8 플러스 100% 피해 과실수 곱하기 1 한 값이 뭐다? 등급 내 피해 과실수란 얘기고요. 등급 외의 피해 과실수도 같은 의미입니다. 등급 외. 등급의 피해 과실수 30% 피해 과실수 곱하기 0.5 이게 똑같이 계산한 값을 그대로 올린 다음에 등급에는 얼마만? 그렇게 피해 과실 계산한 값 중에서 얼마? 절반만 피해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유는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제주도 이미지도 있는데 좀 그 감귤을 안 좋은 것들 갖다가 팔면 제법 이미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정 부분 보험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외부로 출하시키지 말아라 라는 취지가 강해요. 근데 보통은 개인적으로 많이 선물 오죠. 예. 선물 안 오신 분은 인간관계를 좀 검토해 보셔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 이런 거 오잖아요. 감귤이 오는데 막 20만원씩 오죠. 이게 더 나옵니다. 그 농약 하나도 안 했다. 예, 등급 외 피해 과실입니다. 등급의 피해 과실. 가지고 겉에가 막 껌껌 있는데 그 농약 하나도 안 해서 그래. 완전히 친환경. 그렇죠. 농약 했습니다. 등급 외 피해 과실입니다. 등급의 피해 과실 50%예요. 예, 근데 너무 크면 안 씹어진다 했잖아요. 까서 묵은지 안 생겨져. 계속 씹고만 있어. 껌대. 물은 나르고 껌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더라. 제주를 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씹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상해드리고 있잖아요. 자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1쪽 봅니다. 자, 4번 봐보세요. 등급의 피해 과실은 30, 50, 80, 100%의 피해 과실을 구분한 후 인정 비율 뭐다? 50%를 적용하면 그래서 적용하면 이거 뭐다? 등급의 피해 과실. 등급의 피해 과실수에다가 뭐다? 0.5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해 인정 과실수는 단 5번 봐보세요. 위에 3, 4항. 3은 뭐예요? 등급 내 피해 과실. 4는요. 등급 외 피해 과실 중에서 병충해 과실은 뭐다? 정상으로 넘겨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자, 병충해 과실입니다. 자, 30%를 피해를 입으면서 병이 있다는 거죠. 30% 등급외가 플러스 병이 있는 과실. 이 과실 뭘로 할래? 뭘로 한다? 정상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등급의 피해 과실이 30, 50, 80, 100짜리가 등급의 피해 과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병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플러스 병이 있으면 그때는 뭘로 한다? 병으로 한다. 그래서 정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실손해 피해율입니다. 라번. 주품종 수확 시기 이후에 발생한 추가로 과실손해를 진행할 수 있다. 기소한 과실인 경우 소화강 과실은 정상 과실로 본다. 이거 뭐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밑에 박스 봐보세요. 과실손해 피해율은 등급 내 피해 과실수. 자, 여기 그대로 등급 내 피해 과실수 곱하기 이제 플러스 등급 외 피해 과실수 곱하기 0.5에다가 기준 과실수예요. 기준 과실수는 뭐냐면 정상 과실수 플러스 등급 내에
30%의 과실수입니다. 곱하기 0.3 하지 않는 거예요. 등급 내 과실수. 그래서 등급 내 피해란 말을 뺐어요. 플러스 등급 외 과실수를 더한 게 뭐다? 기준 과실수입니다. 여기다가 0.3, 0.5, 여기다 0.3, 0.5, 0.3, 0.5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하시게 되면 피율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에 만약에 이런 경우 있을 거거든요. 만약에 이 집에가 과실손해조사를 했는데 이 집에 보니까 수학전에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수학전 사고가 있을 때 이때 과실손해 피해율을 최종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손해 피해율입니다. 자, 이때가 바로 여러분 교재 101쪽에 보면 아래쪽 박스입니다. 담 수학전 사고를 실시한 경우 과실손해 피해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봅니다. 공식 복잡한 거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예. A. A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학하기 전에 사고 피해율이다. 이 수학전 사고 피해율은 뭐다? 미보상 비율이 적용된 거잖아요. 그쵸? 미보상 비율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A1. 얘는 뭐다? 수학전 사고 때 사고 시 미보상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B. 자, B는 과실 손해 피해율입니다. 이 과실 손해 피해율은 뭐예요? 보니까 미보상 비율 적용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B1은 과실 손해 조사 시 미보상 비율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집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학전 사고도 있고 과실 손해 사고도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최종 미보상 비율을 어떻게 정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학전 사고 피해율이 있으니까 그 피해율 뺀 만큼 나머지에서 과실이 이제 정상 과실이 열렸겠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해가지고 과실이 또 피해 입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교재 보면 자, 이 집에 수학전 자, 이 집에 수학전 사고 피해율 있죠. 이것은 뭐다? 미보상 비율까지 반영된 피해율이에요. 근데 원래 과일은 얼마만큼? 미보상 비율이 반영되지 않는 오히려 더 많은 과일이 피해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보상 비율 반영 전에 수학전 사고 피해율로 바꿔줘야 된다고 해서 1 마이너스 수학전 사고 때 미보상 비율로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거기다가 그럼 이만큼 없어질거든요. 플러스 그럼 100%에서 이만큼이 없어진 상태에서 뭐다? 과일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자, 수학전 사고 피해율 그다음에 1 마이너스 수학전 사고 때 미보상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에다가 100%에서 이만큼을 뺀 나머지가 남았는데 그때 과실이 손해 입어서 과실 손해 피해를 조사했다고요. 주지별로 아주 일일이 3개 수학해서. 그래서 곱하기 뭐다? 과실 손해 피해율. 그래서 나누기 1 마이너스 과실 손해 때 미보상 비율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풀어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안 써도 되는데 풀어서 쓰는 이유는 뭐냐? 수학전 사고 때 미보상 비율이 10%였고 과실 손해 때 미보상 비율이 20%라면 이때 10%를 20%로 바꿔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미보상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값을 일단 돌려놓은 다음에 뭐 한다? 전체적으로 미보상 비율을 똑같이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적용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죠? 미보상, 그렇죠. 큰 값. 미보상 비율인데, 이제 맥스, 여기에 수학전 사고하고 과실손해 중 미보상 비율 큰 거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수학전 사고 때 피해율이 자, 8%, 미보상 비율이 20%, 과실 손해 조사 때 피해율이 18%, 자, 미보상 비율이 10%로 조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이 집에 최종 피해율은 몇 프로를 할까요? 라는 거잖아요. 자, 여기 때 20%, 여기 10%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20%를 맞춰줘야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맞춥니다. 자, 그러면 얘를 수학전 사고 피해율 우리는 뭐다? A.
수학상 미분 비율을 A1, 과외선의 비율을 B, 미분상 비율을 B1이라고 해보자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 A입니다. A. 수학전 사고 피해율 자, 나누기 1 마이너스 수학전 사고 때 미분상 비율 A1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됐죠. 플러스 네, 1 마이너스 A 똑같은 거 이만큼 빼줘야 되니까 1 마이너스 A1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100%에서 이만큼 뺀 게 남아 있잖아요. 거기서 과실손해입니다. P. 그래서 1 마이너스 P1을 뺀 값이죠. 그 중에 곱하기 뭐다? 1 마이너스 A1, B1 중에 뭐다? 큰 값이라고요. 큰 값. 곱하시면 되죠. 그럼 얘를 수치로 그대로 넣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얘가 8%잖아요. 그랬으니까 자 8% 자 0.08이네요. 1 마이너스 0.2 하시면 돼요. 그럼 10% 됐죠? 네. 플러스 1 마이너스 0.08 1 마이너스 0.2 하시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자 보니까 18%입니다. 그러면 0.18 1 마이너스 0.1 0.1 그럼 이거 전체 이제 통과를 해가지고 뭐였고 곱하기 10%하고 20% 중 뭐다? 큰 값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0.2 1 마이너스 0.2 하게 되면 이 집의 최종 과실 손해 피해율이 계산이 된다. 이 이유는 보시면 여기 봐보세요. 똑같아요. 원리는 수학전 사고가 있었잖아요. 수학전 사고가 있었으니까 과실 피해할 때는 뭐다? 100%에서 수학전 사고 뺀 나머지 과실을 인계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만큼 있어서.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여기서 여기만큼 피해 입었으니까 100%에서 이 입장 앞전 거 이거 뺀 나머지가 있는 데서 과실이 피해 입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산했더니 얘가 18%고 얘가 10%라면 전체 보면 총 20%잖아요. 20%. 18%에 1 마이너스 0.1하기 20%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에서 20% 뺀 얼마 남았어요? 80%가 남은 상태에서 과일이 열렸고 그 과일이 피해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렇게 공식을 맞추는 이유는 뭐다? 같은 과손의 미보상 비율이 10%가 되고 수학전 사고 때 과실 때 20% 되면 그때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뭐다? 큰 값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큰 값. 그렇죠? 수학전 사고 때가 만약 20%, 과실 때 10%다. 그러면 과실도 20% 피해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다. 그래서 이렇게 맥스 값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나와 있는 거고요. 자, 동상의 밥. 동상에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102쪽. 동상에도 얘도 조사를 해보면 동상인데 얘는 보험 기간이 12월 2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얘도 수학기 경과 비율이 있습니다. 동상에는 지금 시작하지 말고 왜냐하면 올해 얘가 이 동상에 어디 한번 읽어오시냐면 103쪽 보실래요? 얘는 다음 주에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요. 왜냐면 복분자 모아가 그 다음에 OD 할 거거든요. OD, 동상하고 OD 하면 1시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상 해드릴 테니까 이것도 꼼꼼하게 해드릴 거예요. 근데 103쪽 보시면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보좌하는 제도 있고 102쪽 봐보세요. 자, 동상해입니다. 특약이고요. 표본조사 하는데 표본주는 가입 면적 기준으로 하되 표본주를 줄일 수 있는 최소 몇 주예요? 2주 이상입니다. 자, 표본주가 수학전 사고 때는 몇 주? 줄이면 3주. 과실손해 때는 직접 따야 되니까 2주. 동상에도 직접 딸 거거든요. 3주예요. 즉 평가사 2주예요. 2주. 평가사들이 직접 그 손해평가할 때 피로도를 반영해서 눈으로 조사한 것은 못을 좀 크게 잡아주고 직접 딴 것은 조금 힘드니까 좀 덜 따더라도 좀 계산해봐라 라는 취지예요. 자, 103쪽 봅니다. 표본주 선정합니다. 선정한 표본주에 뭐다? 동서남북 4가지에다 리본을 묶어요. 동서남북 표본주에다 리본을 묶고 동서남북 가지 4가지에 대해서 뭐다? 제일 먼저 기수학 가실을 조사해요. 기수학 가실. 자, 기수학 가실이 과실 수가 얘가 뭐 70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조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4가지 착과된 과실. 기수학 과실이고 그 다음에 착과된 과실. 과실 몇 개 할까요? 얘가 100개 에라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볼게요. 100개. 자, 그러면 이 집은 전체가 총 몇 개 달렸다는 얘기예요. 표본주 2주를 정했고 2주마다 동서남북 가지 4개를 갖다 조사해 보니까
그때 달려있는 게 70개가 뭐다?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미 계약자가 수확해버렸고, 그 다음에 100개는 수확 안 해놔서 우리가 다 땄다는 얘기죠. 다 땄다. 수확을 했다고요. 그러면 기수확 비율은 몇 프로가 됩니까? 그렇죠. 원래는 몇 개 있었어요? 70개다가 100개 있었는데 몇 개? 70개 수확을 했으니까 기수확 비율은 몇 프로? 계산해 보시면 되죠. 네. 자, 70 나누기 170 하시면 기수확 비율이 41%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사고가 터졌을 때가 언제냐라는 거잖아요. 사고가 뭐다? 수확기 잔존 비율입니다. 수확기 잔존 비율이 원래 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어디가 나오냐면, 얘는 좀 공부하실 때 오시면서 공부해 주시는 게 110쪽 살펴보시겠습니까? 110쪽. 네. 그래서 작년보다는 이제 하나 받고 둘 받고 하나 받고 얘기를 했어요. 110페이지. 이제 새로운 새 책. 네, 새 책에 보면, 이제 수정을 했을 거예요. 옛날 구교재분들은. 근데 12월 달에는 뭐다? 100-37. 한 값을 곱하기 0.9. 자, 100-37. 한 값을 마이너스 0.9 곱하기 사고 발생 일자예요. 만약에 이 집이 동상해로 12월 22일 날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 마이너스 37. 여기서 마이너스 하루당 얼마 썼냐면 1% 안 돼요. 0.9%씩이에요. 0.9%씩 1% 안 되네요. 0.9 곱하기 사고 발생 22일. 그러면 이만큼 남아있다는 거예요. 수확을 이만큼. 원래는 뭐다? 100에서 37%는 언제까지? 12월 20일까지 다 따버렸다는 얘기죠. 그 나머지가 얼마예요? 63% 남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총 과실에서. 그 중에 겨울에 이만큼 남았다는 거예요. 63% 남았는 중에서 12월 22일 날 사고 터졌을 때 얼마 딱? 이만큼씩 없어졌으니까. 예, 그죠? 63 마이너스 0.9 곱하기 22 해봅니다.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43.2%. 이만큼이 감귤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감귤이. 그죠? 이게 수확기 잔존비율이고, 1월 달에는 100-66 마이너스 가로 열고 0.8 곱하기 사고 발생 일자. 2월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시험에서는 사고 발생 일자를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요. 자, 사고는 12월 25일 날 났으나 기소한 걸 판단해서 뭐 날짜를 좀 수정한다 그러면 수정한 날짜로 쓰시면 돼요. 수정을 뭐 25일 날 사고 났는데 27일로 한다 그러면 27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얘는 이렇게 됐는데 다시 앞으로 가시면 뭐가 있냐면 103쪽 봐보세요. 103쪽 보시게 되면 동상해 피해조사에서 표본주 조사 있고 다 봐보세요. 다. 위 나항에서 나항의 3에서입니다. 즉 수화관 과실, 3은 정상 과실 80%, 100% 피해 과실로 구분하여 동상의 피해 과실을 산정한다. 필요시에는 해당 기준의 절반도 조사 가능합니다. 즉 동상에는 과실을 어떻게 구분해요? 여기도 수확 전 사고 때는 과실을 정상하고 뭘로만? 100% 피해로만 과실 구분하고요. 과실 손해 때는 등급 내돈, 등급 내돈, 외돈 어떻게 해요? 30%, 50, 80, 100%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 다음에 동상해 때는요. 동상해 때는 정상에다가 80, 그 다음에 100%. 자, 구분하는 게 다 다르죠. 어떤 조사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요것도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거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3번. 수화관 과실인데. 자, 답은 봐보세요. 103쪽. 선정된 과실 중 병충해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 과실로 구분합니다. 똑같아요. 또한 사고 당시 기소하관 과실 비율이 수확기 경과비율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기소하관 과실 비율과 수확기 경과비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과실수를 정상 과실수로 한다. 여기에서 수확기 경과비율이란 1 마이너스 수확기 잔존비율. 얘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려고 시동 건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문제집에다는 제가 일부러 조건을 줬어요. 수학기 경과비율이란 1 마이너스 수학기 잔존비율로 풀이할 것하고 문제집 조건 줬는데 이제 얘는 이제 교재에 넣어버렸잖아요. 원금을. 그럼 이제 뭐냐? 문제 한번 내겠다는 거예요. 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도대체 라는 거예요. 이 말을 뭐라냐? 그럼 이런 거예요. 자, 볼게요. 자, 기수학 비율이.
자, 이런 식으로 조사한 기수학 비율이에요. 이 값이 아니에요. 이제 쉽게 하려고 그래요. 기수학 비율이 만약에 70% 조사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정상 과실이 30개고, 피해 과실이, 기수학 과실이 70개. 그래서 총 기수학 비율이 70%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기수학 비율이. 자, 전체 가실수가 총 100개 있는데, 그 중에 70개를 뭐다? 지금 기수학했으니까 기수학 비율은 뭐다? 기수학한 비율은 계약자가 기수학한 비율이란 얘기예요. 기수학한 비율. 70%인데, 이때 수학기 잔존 비율이에요. 수학기 잔존 비율은 월마다 12월, 1월, 2월에 다 다르죠. 그죠? 얘는 100 마이너스 얼마예요? 37 마이너스 0.9 곱하기 사고 발생일자. 얘는요, 100 마이너스 66 마이너스 0.8인가요? 곱하기 사고 발생일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100 마이너스 32 네. 마이너스 0.3 곱하기 사고 발생. 지금 거기가 32예요? 죄송합니다. 92. 그렇죠. 92. 그래야 이제 덜 남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근데 방금 설명한 것은 뭐냐면, 기수학 비율이 수학기 경과 비율이에요. 수학기 경과 비율은 뭐라 해서 1 마이너스 수학기 잔존 비율을 의미한다겠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수학기 잔존 비율이 만약에 50%를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수학기 1 마이너스 수학기 잔존 비율이 0.5니까 수학기 경과 비율은 50%. 이 수학기 경과 비율이라는 뜻은 뭐냐면, 약관에서 이 사고가 났을 당시에 50% 정도는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50% 남아있다. 아니, 50% 남아있다. 50% 수학했다는 비율. 수학을 했다. 왜냐하면 수학이 안 한 게 이만큼 있으니까. 50%한테 참 애매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얘를 60% 할게요. 자, 남아있는, 그러면 수학기 경과비는 얼마예요? 자, 1 마이너스 0.6 했으니까 40%. 40%가 뭐다? 1 마이너스 수학기 잔존 비율이시면 40%죠. 근데 약관에서는 뭐다? 이 날짜 되면 40%만 수학해야 되는데, 계약자는 얼마를? 70% 했으니까 차이가 얼마나요? 30% 나잖아요. 그때 이 30% 차이에 대해서는 이 차이 과실은 뭘로? 정상으로 놔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따버리고 없잖아요. 지금 이거는 뭐다? 이미 기수학 가실 수 있잖아요. 그랬으니까 전체 100개에서 곱하기 차이 비율 30% 해서 플러스 몇 개를? 30개를 더 정상 과실로 포함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분모값에다만 넣는 거예요. 그럼 뭐다? 통상의 피해율이, 여기 아니라 통상의 피해율이 더 낮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자, 30개가 만약에 70개 따고 30개 있으면 30개가 뭐다? 모두 100%형 피해라면, 이 말이죠. 그럼 여기다가 30을 넣을 수밖에 없죠. 70은 이제 기수학이니까 해당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뭘 더할 거냐라는 거예요. 정상과실. 이 30%, 이 차이과실. 차이과실 얼마? 100개 중에서. 기수학과실과 이번에 수학과실 100개 중에서 수학은 계약자가 정상만 했을 거다, 아니면 피해 입은 것만 했을 거다. 정상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차이의 과실은 100개. 70 플러스 30. 그럼 100개 중에서 얼마? 30%니까 30개가 되는 겁니다. 30개. 60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검산해 보는 거예요. 검사는 어떻게 했냐면, 전체 총 과실에다가 곱하기 수학기 잔존 비율 곱해보면 이 값이 60이 나온다. 그러면 먼저 나는 계산 잘한 거예요. 총 과실 몇 개였어요? 100개였잖아요. 100개에다 수학기 잔존 비율 60% 적용했더니 얼마 나왔어요? 60개 나왔죠. 그래서 내 계산 잘했구나라고 검사해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음 주에 아니라 목요일 날 이제 동영상에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